좀 시간인 만큼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뭐 못 드신 분이 없으시겠죠. 축구는 올킬했기 때문에 언오버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잘 가보시죠. 프랑크푸르트 대 유니온 베를린. 이거 뭐 컵대회 4강이고요. 단판입니다. 연장 승부에 뭐 승부 차이까지 이어지는. 보통 뭐 다른 데는 뭐 홈앤드 어웨이 막그 어디에 많이 하곤 하는데 여기는 단판이에요. 원큐에 그냥 끝나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홈팀이 조금은 뭐 유리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단판인데 홈 이게 원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프랑크나 유니온 베를린이나 이게 분데스 쪽에는 지금 명함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게 많아요. 좀 우리가 그래도 기존의 명문이었던 도르트문트와 막 레버쿠젠, 라이프치히는 조금 폼이 안 좋긴 합니다만 요런 팀들이 조금 선전하고 있죠. 마인츠 중상위권 팀 중에. 거기에 이제 프라이, 뭐 프랑크, 유니온 뭐 이런 팀들이 고전하고 있다면, 전반기에 쉽게 말하면 전반기에 좋았던 애들은 고전하고 있고요. 전반기에 못했던 기존의 명문 팀들은 지금 뭐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실정의 분데스리가고,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은 프랑크푸르트 대뭐 유니온 베를린. 유니온은 뭐 2연승이기는 해요. 홈에서. 다만 홈에서 거기에 뭐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좀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두 팀이 어쨌든 최근에 리그에서 맞대결이 있긴 했는데 유니온이 가져가긴 했어요. 뭐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부상대 쪽에는 이제 스몰치치, 린스투름 정도 빠져 있고, 수비 쪽에 뭐 렌츠나 알마미 또래 이렇게 불투명하게 떠 있는데, 린스투름 여전히 부상이고, 뭐 스몰치치 뭐 로테이션급에 빠져 있고, 유니온은 수비 쪽 기세말 출전 정지에 뭐 미드필더 쪽에 로테이션 자원이 세페르 그리고 론나우 불투명인데, 다 떠나서 둘 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팀의 지난 맞대결 1승 1패고 각각 홈팀이 이겼습니다. 2대0 2대0 똑같이 홈팀이 2대0 2대0씩 주고받았는데, 일단은 프랑크푸르트의 최근 리그에서의 성적은 형편없어요. 최근 7경기 뭐 1승 3무 3패 1승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분위기 안 좋은 브레멘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그 밖에 뭐 홈에서도 지진 않았습니다만 2연속 무승부에다가 뭐 원정에서는 거의 다 졌습니다. 유니온 베를린도 물론 이게 마지막에 좀 뭐 프랑크, 지금 상대인 프랑크를 홈에서 잡고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3대0 승리,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볼프스 무, 쾰른 무, 미넨한테 개 털리고 샬케와의 홈 경기 못 이기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좀 시원찮아요. 특히 뭐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지난 두 경기에 대한 승리, 슈투트가르트랑 프랑크 이겼잖아요, 여러분들아. 둘 다 생각보다 유니온이 잘했다고 보여지는 경기는 아니에요. 스키들이 약간 홈에서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요즘 유니온은 솔직히 경기력 별로 안 좋아. 경기력도 별로 안 좋아요. 홈빨이 있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어요. 3대0 2대0 이겼거든. 슈투트 상대로 3대0 승리 홈에서 유니온, 그리고 프랑크 상대로 또 홈에서 2대0 승리. 물론 홈이었다는 것도 있고 오늘은 원정이니까 뭐 그건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운이 좋았다. 씨발 어떻게 이게 무득점이야. 말도 안 돼. 여러분들아, 이거 동전은 10번 던져서 안면이 10번 나온 수준이에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개뽀록 무실점 승리였다. 특히 프랑크와의 경기, 슈투트와의 경기,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기면 잘하는 경기였는데 거기서 뭐 마인까지 한 거예요. 이기면은 잘한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내용상 이기기만 해도 야 그래도 잘 어떻게 해서 이겼네, 이런 내용에서 3대0 2대0. 오늘 여기다 다 끌었었어요 유니온은. 지금 제 생각에 이거는 유니온이 원정, 아무리 프랑크가 안 좋고 해도 유니온이 원정임을 감안했을 때는 좀 승리까지 챙기기에는 직전 경기들에서의 내용도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내용이 안 좋았어. 말했잖아 이거 씨발 3대0 2대0 말도 안 된다고. 뭐 못 이겼어도 졌어도 할 말 없는 경기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마인까지 챙겼다라는 거는
그 다음 경기 일정에서 존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운을 갖다 끌었었거든. 그런 측면은 기셀만도 출전 정지로 오늘 수비 쪽에 누수까지 있는 상황에서 프랑크가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제가 못한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좀 나아졌어요. 그 전에 유니언 베를린전에 좀 솔직히 나아지긴 했었거든. 근데 제가 그냥 무시 때리고 못한다고 한 건데 보험전의 경기 내용 괜찮았어. 근데 골이 안 들어가더라 이상하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못했다라고 했던 프랑크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부분은 프랑크가 보여주고 있고, 유니온 베르는 반면에 이제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이겼어요. 양 팀이 좀 크게 반대야. 프랑크는 제가 얘기했던 선보다는 경기력이 훨씬 좋아졌는데 승리를 못 따냈고요. 유니온은 그전처럼 못했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이런 경기는 보통 안 져요 여기가. 운을 갖다 끌었었거든. 거기 컵대회 4강 단판에다가 당장에 프랑크가 유니온 베를린 원정 가가지고 2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경기는 더 잘했다 원정에서. 그럼 홈에서는 안 지는 게 국룰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프랑크가 안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그래도 프랑크고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일반승에 대한 접근을 할지 아니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뭐 무승부의 대한 접근을 할지는 고민이 있었어요 저 또한.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제 결론이 맞다고는 무조건 맞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잘 모르겠어요. 승으로 가야 되는지 무앤무로 찍어야 되는지 나도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4강이고 상대가 그래도 비빌 수 있는 유니온 베를린이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프랑크 FC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 번에 이제 뭐 화끈하게 이기는 그림보다도 뭐 조금 더 마인보단 햄무의 그림이 좀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무 보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언더 쪽, 그래도 언더 쪽 1대0 1대1 뭐 2대1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요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 아시겠죠? 언더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면은 배당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 팀의 최근 경기들에 있어서 치고받는 내용은 개씹 오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님의 질문이 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날카롭네. 이거는 언더는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더는 피리 피해야 돼요. 저도 굳이 봐서 언더를 보긴 했습니다만 언더 갈 바에 무해무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배당 메리트가 훨씬 더 있어요, 무해무가. 하고 스파켓 무대 뭐 PSV 이것도 4강이거든요. 네덜란드 FA컵 4강인데 이거 뭐 선택지가 있나 여러분들아? 이거 개인적으로 배당 흐름이 저번에 이제 브라이튼 컵 대회 FA컵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핸디가 이렇게 좀 빡셌거든요. 그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뭐 상대팀도 뭐 스파켄부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냥 뭐 고민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배당 보통 잘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냥 뭐 다 떠나서 배당적인 흐름만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마인 오버 볼게요. 뭐 핸디캡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마법 보겠습니다. 마법 접근한다면은 뭐 마법 쪽으로 찍는 게 맞아 보인다. 아시겠죠? 태현 형님 어서 오시고. 세 번째 본머스 대 브라이트, 이거 리그입니다. 이거는 리그고 일단은 수비 쪽에 프레데릭스 웨스트햄에서 임대였나? 겨울이었나? 헷갈리네 갑자기 또. 어쨌든 불투명. 브라이튼은 이선 쪽에 랄라나랑 사르멘토가 국가대표에서 부상당했고 사이드 백 쪽에 램프티 빠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본머스를 약간 너무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본머스의 1차 반항기가 강등 반항기가 이제 전에 그때 뭐야 울버 잡고 뉴캐슬 비비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다 맞췄었던 그때 당시 잠깐 있었고 최근에 또 다시 온 것 같아요. 뭐 맨시티 아스널한테 푸근하지는 않았죠. 아스널 좀 비볐으니까. 어쨌든 대주고 난 이후에
홈에서 리버풀과 풀럼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경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은 리버풀전은 여러분들 그냥 리버풀이 병신이었고 본머스가 뽀록으로 이긴 건데, 직전 경기 풀럼전에 물론 풀럼이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본머스가 압도했어요. 풀럼의 수비를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사실 2대1로 이겼는데 제가 뭐 무승부에 물어봐서 맞추긴 했어요. 근데 틀렸어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때 플럼도 골대 맞추고 막 그랬었는데, 뭐 보머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조리형님 고맙습니다. 본머스가 양질의 찬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었던 부분이고, 브라이튼은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화력이 상당히 터질 때는 많이 좋은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미토마를 중심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데제르비 감독의 성향도 어쨌든 상당히 공격, 우리나라의 뭐 크리스만 뭐 몇 골 먹든 뭐 더 넣으면 된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고, 뭐 전방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양질의 찬스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데, 글쎄요,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배당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공격력은 인정. 공격력은 그래 뭐 아스날이고 맨시티고 뭐 그거 하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브라이튼이 오늘 물론 웹스터가 수비 쪽에 복귀를 하긴 해서 좀 더 폭넓은 선수 기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어쨌든 본머스 강등 버프를 하고 있고 본머스의 공격력도 지금 만만치는 않거든요. 좋은 선수들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나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본머스가 어제 그 플럼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부상 복귀한 타버니어가 결승골을 또 기록하면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에 있어 잘하는 놈이야 타버니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타이밍에 이거 1.4면서 뭐 이런 부분은, 브라이튼이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거 한 두 골까지는 뭐 넣을 수 있는 거 알겠는데, 본머스도 지금 기세라면 홈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한 골 이상, 한 골은 넣을 것 같고 두 골 이상도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서의 접근보다는 어쨌든 브라이튼의 공격력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대신 수비적으로는 충분히 실점 한 골이든 두 골 이상, 최소 한 골 이상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인정했을 때는 다득점만 찍는 게 배당도 좋아. 그죠? 뭐 어느 바로 그냥 다득점만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브라이튼도 경기력은 좋은데 직전 경기도 못 이겼잖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가대표 차출은 브라이튼이 상당히 많았는데 경기가 빡빡하잖아요. 공격적인 차출자들이 많은데, 조리훈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브라이튼 쪽에 더 있어 보인다. 거기다 원정 경기고, 본머스가 뭐 풀엔 2.33이면 이렇게 코가 막히냐, 잠시만요. 본머스가 풀엔에서 2.33이면 메리트가 없다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고바 쪽이 좀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 리즈 대 노팅엄. 리즈인데 타일러 아담스가 미드필더 쪽에 계속해서 시즌 아웃 느낌이고, 우버나 공격 쪽에 괜찮은 근원토 불투며, 노팅엄은 딘 앤더슨, 윌리볼리 기존의 부상자들 그대로입니다. 여기 이제 중원 쪽에 활동량 많은 H와 우드 시즌 아웃 공격 쪽에, 이게 뭐 오리에 맥케나 사이드백 중앙 수비, 뭐 스카르파, 뭐 전방에 아예 월드컵 때 잘했던 얘네들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일단 강등권 싸움이야. 그거부터가 조금은 변수가 있는 경기예요. 강등권 싸움인 것 자체가 뭐 한 팀이 강등권도 아니고 둘 다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이고, 뭐 두 팀 다 직전 최근에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죠. 노팅엄은 최근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존나 못한다고 했잖아. 그 존나 못한다고 제가 벌써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한창 노팅엄이 홈에서 계속 이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이 새끼들 개뽀록이라고 외치고부터 7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시마시 감독의 경질 이후에 그래도 종종 승리를 좀 챙기면서 뭐 경기 내용적으로도 뭐 날카로운 모습들 종종 보여주고,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특히나 이제 노팅엄이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비비는 내용 정도는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팅엄 원정 리즈 홈이라고 감안했을 때는 리즈가 경기력은 훨씬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노팅엄은 그래도 이제 버티는 쪽의 경기 내용으로 좀 일관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나마 미들롬은 이제 모건 깁스 화이트 시기 같은 거 이제 노리치 시절부터 존나게 재능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제가 한번 예전에 노팅엄 반대 갔다가 깁스 화이트 나와가지고 한번 물 먹은 적이 있어요. 못 이겼었나 그때? 반대 갔다가? 아니다, 프렘 갔는데 졌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깁스 화이트가 상당히 중요 자원인데 지금 뭐 거의 공격 돌격 대장으로서 공격진을 이끌고 있어요. 여기 브레난 존슨의 좀 좋은 결정력까지. 이게 지금 노팅엄이 어쨌든 간에 버티고 있는 이유인데, 글쎄요, 원정 노팅엄이라고 좀 그래도 감안을 우리가 때려 본다면은 강등 대결이라 솔직히 좀 빡세긴 합니다만, 이거는 음, 그래도 리즈가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안 지는 건 안 질 것 같아요. 노팅엄 원정 1승 3무 9패야. 거기 경기력적인 내용까지 고려한다면은 노팅엄이 이길 가능성은 진짜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뭐 불가능한 사이즈는 아니야. 강등권 대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홈 리즈 사이즈로 보는 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웬만한 팀들하고 만나도 강팀과의 대결에서도, 물론 직전 경기 아스날한테 개발리긴 했습니다만 비비는 내용 정도는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노팅엄이 실점이 많다라는 부분이 그래도 홈에서 다득 싸움으로 갔을 때는 노팅엄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는 거지, 얘네가 다득 싸움으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리즈는 다득 싸움으로 갈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있거든. 이게 결정력이 병신이어서 그렇지 능력 자체는 있어요. 그게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부분 좀 감안한다면은 저는 찍는다면 리즈로 찍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리즈 승, 오노바는 다득점 쪽 역시나 이렇게 보고요. 다섯 번째, 레스터 대 에스턴 빌라. 요것도 리그입니다. 연달아 이제 프리미어 리그인데, 일단은 레스터의 그 로저스 감독이 직전 경기 뭐야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극장골로 경기를 졌죠. 리즈가, 아니 레스터가 2대1 패배. 그 패를 이제 전반에 몰아붙이다가 좀 득점에 생각보다 득점이 많이 안 터졌었고, 결국 끌려가는 내용 속에서 마지막에 힘이 좀 빠지라 했는데 결국에 막판에 골까지 넣으면서 이제 레스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에스턴 빌라는 제가 어제 언제 에스턴 빌라 내가 언제 얘기했더라? 무슨 경기 하다 얘기했지?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버턴 토트넘 얘기하다가 했었나? 아무튼 간에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에서 에스턴 빌라로 딱 부임했을 때 제 기억에 에스턴 빌라가 19인가? 18인가? 17인가? 그 정도 있었거든? 강등권이었던 것 같거든 제 기억에. 17이었나 19이었나 헷갈리네. 아무튼 간에 지금 9위입니다. 지금 빌라 9위까지 치고 올라갔고, 지금 뭐 브라이튼 바로 밑에요. 지금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는 뭐 챔스 싸움도 심하지만 유로파 싸움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양극화돼 있어. 1위 싸움 물론 승점차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맨시티가 한 경기 더 치른다고 하자면 5점 차. 상당히 좀 치열하죠. 여기에 3, 4, 5위 싸움이 치열하고 6, 7위 싸움이 치열해요. 지금 브라이튼 43, 브렌트포드 44, 리버풀 42, 에스턴 41, 풀럼 39, 첼시 38, 여기까지거든요. 엄청나게 치열한 성격의 빌라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올리 와킨스나 이런 선수들의 전방에서의 득점적인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에메리 감독이 어쨌든 실점이 적어요. 최근 5경기 한 골밖에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레스터 같은 경우 로저스 감독이 해임되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일단 대행 체제예요.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레스터, 뭐 첼시 다 마찬가지로
대행 체제로 이어가고 있고 뭐 시즌 중에 누굴 데려올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전의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레스터가 이거를 감독이 어쨌든 교체가 되지 않은 부분에 그러니까 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을 포인트는 제가 볼 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골을 넣은 것도 기적이고요. 레스터가 나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물론 호지스 감독이 이번에 왔고 감독 버프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번 시즌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상대를 두들겨 패는 게임은 난 처음 봤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 정도로 레스터가 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크펠은 항상 비비거나 뭐 공격수들 개인기에 살짝 의존해가지고 이제 잠깐 번뜩이는 그런 부분이 이제 두들겨 패는 걸 본 적이 없거든. 크펠 슈팅이 30개가 넘어요. 레스터랑 했을 때. 물론 난사 느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들겨 팼어요. 크펠이 레스터를. 그 정도로 지금 레스터가 좀 떨어져 있는 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레스터 정배를 받아 뭐 전력 자체는 레스터가 빌라한테 막 꿀리는 전력은 아니에요. 지금 팀적으로 많이 좀 힘든 상황이어서 이게 그렇지 그냥 개개인의 선수 단을 봤을 때는 레스터가 결코 꿀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직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걸 아무리 그래도 레스터 쪽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비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고 빌라 같은 경우도 뭐 첼시 원정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거는 뭐 빌라가 두 골 넣고 이겼으니까 빌라가 잘한 거긴 한데 그냥 첼시가 아쉬웠던 경기죠. 사실 내용적으로는 첼시가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첼시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어쨌든 공은 둥글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는 빌라가 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흐름에 있는 빌라가 지금의 레스터 경기력 수비도 무너져 있고 전방에서도 많은 득점을 뽑기 어려운 레스터 상대로 지지 않는 내용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상자를 내가 안 적었네. 수비 쪽에 사이드 쪽에 핵심인 저스틴 그리고 틸레만스 여기 이제 프라이시나 미드필더 쪽에 수비 쪽에 에반스 불투명 에스턴은 이제 맷 캐시 사이드백 쪽에 여기 뭐 쓰레기 쿠티뉴 거의 풀이에요. 캐시 정도만 에스턴 풀 바이에른 뮌헨 프라이부르크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그 프랑크푸르트 대 유니온 베를린 컵대 4강이었잖아. 반대편에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에스턴 역배받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전력이 레스터가 꿀리지 않는다고. 오즈들의 배당 매금은 여러분들아 최근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을 바탕으로 배당을 꾸립니다. 최근에 레스터가 안 좋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레스터의 기존 전력 자체는 빌라 상대로 홈에서 정배를 받을 정도의 전력은 충분히 된다 라고 본 거고 에스턴 빌라가 어쨌든 흐름이 좋기 때문에 레스터가 상당히 높은 배당을 받은 거고 또 레스터가 감독 교체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말로 빌라가 이렇게 성적이 좋다고 경기 내용이 좋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전적에 현혹되지 말라고. 사소올로 5승 1무 1패 이 정도로 잘하지 않는다고요. 어제 토리노한테 족발리더만 지지하는 게 기적이라고. 이 전적에 현혹되지 말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요. 그냥 좀 아다리 맞으니까 이 정도 된 거지. 빌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레스터가 정배가 맞지. 물론 좀 2.14는 좀 낮은 것 같긴 해. 나도 2.2에서 3은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2.1대는 좀 낮은 것 같긴 해. 어쨌든 그렇고 여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 프라이부르크고 뭐 노이어, 루카스 헤난데스 기존에 빠지는 애들 빠지고 마즈라이 불투명 프라이는 수비 쪽에 리나르트 계속 빠지고 카일에 마찬가지고 슈미트 불투명인데 게임이 될까 이게? 여러분들아 나는 지난 경기 투엘의 표정을 봤어요 여러분들아. 그 광기 어린 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도르트문트 또 제가 중승부 주력으로 던졌었던 경기잖아요 여러분들. 그 표정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경기 그냥 바이에른 뮌헨 마인만 계속 찍어도 내가 잃지는 않겠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분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인스 오바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차이가 좀 심하다. 그리고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 제가 프랑크, 프라이 뭐 많이 얘기했잖아. 존나게 못한다고. 또 못 이겼어 이 새끼들. 못 이겼지?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내가 이거 헤르타 프렌 보고 분석했잖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뭔가 프렌 해줄 것 같아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귀신 같은 프렌. 경기 내용적으로도 뭐 프라이브루크가 그렇게 잘했던 경기도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상대로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 야 니들 좀 힘 좀 내라고 뽀찌로 2골 주더라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오늘도 뭐 만인승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다. 첼시 대 리버풀 이거 리그입니다. 어서오세요. 리그고 가장 코가 막히네. 잠시만요. 공기청정기를 꺼놔서 그런가? 이 경기는 조금 어렵다 그죠?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첼시 대 리버풀. 그레이엄 포터가 나간 첼시냐? 아직 붙들고 있는 리버풀이냐? 싸움인데 부상자 좀 적어드릴게. 야 무에다가 첼시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무승부무 봅니다. 무승부무. 제가 보는 느낌은 저는 솔직히 정신만 차리면은 표 그 뭐야 분석 끝나고 바로 발송할게요. 분석 원래 잘합니다. 마이님. 사람이 유튜브는 사람 많아. 아프리카가 없어서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님 편할 때 주십시오. 편할 때 주시고 제가 분석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붙으면 사실 첼시가 정신만 차린다는 가정하에는 첼시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아. 선수적인 그 뎁스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배워야 되지? 그 전력 자체는 이거 미국 대 러시아 느낌이야. 미국 대 러시아야. 미국 자본이긴 하네. 여기 중동 자본이고 미국 대 러시아 느낌이에요. 근데 왜 첼시가 못하냐? 그냥 팀적으로 사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갈 뿐이야. 사공이 많으니까. 근데 그 선수 개개인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 딱 봤을 때는 딱 그 퀄리티가 아니라 딱 이게 해줘야 될 장면에서 서로에 대한 선수단의 신뢰도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 가운데 선수가 쇄도를 해줘야 되잖아. 조금 한 타이밍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진짜 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결국 신뢰거든. 나한테 볼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지가 때리겠지 하면서 나가요. 아니야 경기력도 괜찮아 첼시가. 경기력도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다만 이제 뭔가 그러니까 포터 시절 초반에는 개똥이었는데 그게 좀 살아나가지고 직전이면 웨스트햄이라는 그 전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그런 퀄리티적인 뭐 수비에서도 그렇고 퀄리티가 필요한 장면에서 좀 더 소통이나 믿음이 필요한 장면에서 이제 삐그덕거리다 보니까 이제 결과들이 안 따라주고 뭐 골대도 막 운도 없고 솔직히 그런 부분이고 리버풀은 진짜 그냥 러시아 느낌이죠. 딱 구식 느낌. 이제는 구식인. 이제는 좀 간. 미드필더진도 기존의 부상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직전기 맨시티 상대로 결국 그 부분이 좀 어려웠죠. 뎁스.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특히 미드필더진에.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팍 퍼졌고 오늘 또 빡빡한 일정 속에서 첼시 같은 경우 캉테까지 복귀했어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전력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리버풀이 상당히 고전할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는 대신 멘탈은 리버풀이 위야.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은 빡세요. 그냥 붙으면은 뭔가 첼시가 이길 것 같은데 멘탈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뭐 리버풀에도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리버풀은
낡긴 했어도 이제 정신 하나만큼 그래도 살아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어쨌든 뭐 감안했을 때 첼시 감독이 그래도 임시 감독 체제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 이 감독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수였어요. 30대 후반인가 그래. 지금 임시 감독이 경험이 아예 없는 감독입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선발 라인업 짜본 적도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레이엄 포터 감독 사단이 좀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이제 잔류 포트는 떠났지만 사단 자체는 이제 조금 남은 시즌 어느 정도 도와주는 너무 이제 임시 감독이 아예 그냥 뭐 바지 느낌이니까 사실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간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도와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가진 잠재력을 끝까지 이제 끌어내면서 화끈한 승리를 거두는 느낌보다는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전도 높다고 생각을 해. 본인이 100을 가지고 있어도 80 정도만 써도 다행인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봤을 때는 지지하는 선까지는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기는 데 있어서도 마인보다는 햄무 쪽의 그림이 조금 더 보이는 저는 그런 느낌을 일단은 보는데 뭐 시원하게 이겨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뭐 마인 보시는 분도 뭐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무승부 햄무 쪽으로 이렇게 보고요. 다음 경기 분석 좀 빨리 해야겠다. 두 경기 남았는데 빌바오 오사수나 FA컵 4강입니다. 스페인 쪽 반대쪽에는 레알과 바르자가 있고 이거 여기는 이제 홈앤더 어웨이요. 뭐 단판 하는 데가 있고 홈앤더 어웨이 때린 데가 있는데 1차전 오사수나 홈에서 1대0 승리. 이거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뻔해요 여러분들. 뻔한 내용이에요. 경기 내용은. 다만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변수는 있겠지만 그냥 빌바오가 두들겨 팰 가능성이 높아. 대신 이제 막 진짜 화끈하게 두들겨 패는 느낌보다는 전형적으로 가패 정도 경기 느낌 여러분들 많이 봐왔잖아요. 딱 가둬놓고 이제 어느 정도 오사가 역습 때리는 형태로. 다만 이제 생각보다는 좀 쉽게 안 열리는 그런 경기들 있잖아. 이 새끼들 놀만도 한데 계속 못 넣네. 이런 식의 경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두 팀 맞대결에서 지금 내내 그런 경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전력 자체도 그래요. 빌바오는 상대를 가둬놓고 팰 만한 능력이 미드필더 쪽에 있는 팀이고 오사는 조금 더 비벼주면서 이제 뭐 앞대라든가 이런 번뜩이는 공격 자원들의 한방 뭐 아빌라 이런 자원들의 좀 한방에 좀 기대면서 끈끈한 수비 이런 걸 기대는 팀이니까 이번 시즌 맞대결 자체도 뭐 요거 1대0 승리를 포함해서 오사수나가 어쨌든 간에 뭐 빌바오 상대로 막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리그에서 한 번밖에 아직까지는 안 만났는데 리그 첫 번째 빌바오 홈이었죠. 어쨌든 빌바오 홈에서 오사수나 맞대결 0대0 무승부. 제가 아마 이 경기 배팅했던 기억이 나요. 빌바오로 배팅했다가 가도 패길래 이기겠지. 근데 완벽한 찬스 두 개인가 세 개 날리고 결국 0대0 무가 떴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못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거 내지 뭐 한 골 오사가 넣어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빌바오가 이기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무에 대한 수치는 당연히 있는 경기고 빌바오가 이긴다면 제 생각에 어떤 스코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살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막 쫄깃하게 1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뭐 무승부 햄무든 뭐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빡빡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빌바오 이기면 마인까지 가능하다고 보거든. 홈앤더 어웨이야.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빌바오 한 골차 승리로 이긴 다음에 연장을 갑니다. 아마 골득실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원정 5점이 있었나? 헷갈리네. 상대 전적인가? 아무튼 간에 상대 전적일 리는 없지 이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점차 이상의 승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빌라는 그동안 결장이 아니라 잠깐 결장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한 경기인가 빠졌을걸요 아빌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지금 타이밍에 어쨌든 양 팀이 둘 다 리그에서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돌아갔어요. 뭐 오사도 마요르카전에 로테를 돌렸고 0대0이 나왔고 빌바오도 헤타페전에 약간의 로테이션 돌려서 0대0 똑같이 0대0 나왔네 부분인데 최근 어쨌든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오사는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빌바오는 홈에서 그래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어느 팀을 만나도 골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한 번 지난 리그 경기에서 0대0 무승부가 이미 한 차례 나왔잖아요.
그런 그 경기에 대한 교훈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빌바오 승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버 패스. 마지막 유벤투스 인터밀란. 이것도 컵이고 4강입니다. 마찬가지로 4강이고 일단은 뭐 이거는 홈앤드 어웨이고 여기에도 이제 상당히 늦게 치러져요. 오늘 이제 유벤투스 홈에서 경기 있고 4월 26일에 이번 달 거의 말이죠. 이때 인터밀란 홈에서 또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보누치 산드로 유벤투스 수비 쪽에 인터는 슈크리니아르랑 차라누글로 딱 봤을 때 뭐 당장에 어쨌든 유벤투스 같은 경우 리그를 뭐 버리진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승부력이 아니죠. 유벤투스는 장부 조작으로 승점이 삭감된 포인트에서 조금 더 올인을 때릴 수 있는 거는 유벤투스 쪽에 있어요. 인터는 리그를 버릴 수 없거든. 여기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일정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있고 3일 있다가 리그 있고 그 다음에 4일 있다가 챔스 있어요. 근데 유벤투스는 막말로 리그는 솔직히 라치오 원정 빡빡한 경기가 있거든요. 3일 있다가 4일 있다가. 근데 뭐 저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어차피 리그는 어렵고 유로파랑 이 컵대회 몰빵 때리는 게 낫지. 그런 측면에서 이 이탈리아 쪽 컵대회는 홈 앤드 어웨이 8강부터 홈 앤드 어웨이인가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유벤투스가 홈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유벤투스가 최근에 또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인터밀란은 리그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컵에서만큼은 인터는 챔스랑 리그 신경 써야지. 유벤투스 이 컵 대회만큼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배당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뭐 유벤투스 승 쪽을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인터밀란의 최근 공격적인 페이스 그 제일 큰 이유는요. 라우타로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 걔 시벌놈입니다. 국대에서도 병신 짓거리 많이 하고 왔구나 아르헨티나 가서. 근데 클럽에서도 존나게 못해. 거의 먹튀 수준이야 지금 거의. 물론 해준 게 많긴 합니다만. 그런 점 봤을 때 승원도 원정 닫았죠.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정 닫았음이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승 언더사이드로 봅니다. 여기까지.